네, 안녕하세요. KTG 반영경입니다. 자, 이번에 메탈스톰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업그레이드 2.0이에요. 공식 티저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F16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이 에어크래프트 항목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1렙부터 20렙까지 올라갈 때마다 각 레벨마다 체력이 2.6%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8렙일 때 특수능력 오픈, 그 다음에 11렙일 때 패시브 오픈, 그 다음에 16렙과 20렙일 때 각각 개조 토큰을 하나씩 장착할 수 있는 항목이 오픈된다. 이건 동일했죠. 근데 거기다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자, 동체, 엔진, 항공, 전자장비, 캐논, 레이더 미사일, 적외선 미사일, 그 다음에 로켓이 장착된 기체는 추가로 로켓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기체 성능을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즐거운 항목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골치 아파진 면도 생깁니다. 자, 동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렙부터 8렙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생깁니다. 근데 자, 모두가 동일한 게 이 4렙까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일정한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반면 5렙부터 8렙까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머리가 아파지겠죠. 자, 동체 항목에서 보면 1렙일 때 체력 16% 향상, 자, 2렙일 때 연료 13.6% 향상, 3렙일 때 최고 속과 가속력 향상, 4렙일 때 체력 16% 향상. 그러니까 4렙까지만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일단 체력이 기존보다 32%가 증가합니다. 경량기 타시는 분들 희소식이 되겠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나중에 이 미사일 같은 경우도 데미지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격과 방어가 다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는 복잡하게 고민할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동체 부분만 보면 1렙부터 4렙까지 이렇게 체력과 가속력, 속도, 연료를 조금씩 올려준다. 자, 근데 이제 5렙부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5렙에서 위에 걸 보면 체력 16%, 연료 4.5% 향상인데, 자, 밑에 거는 선회율 2.9%, 연료 재생성률 증가. 이게 낮아지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더 빠르게 연료가 다시 차오르는 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체력 16% 올리는 게 낫냐 아니면 선회율 2.9 올리는 게 낫냐, 이 고민을 하란 얘기예요. 근데 선회율 2.9%?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자, F16 기준으로 보면 기존 선회율이 39.9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회율 2.9%를 올리면 41.1도가 돼요. 1.2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거 1.2도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자, 이거 받아들이시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대범한 선에 20%를 장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47.9도가 되는데 이 선회율 2.9%가 올라가면 49도가 됩니다. 약간 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체력을 올릴 것이냐, 선회율을 올릴 것이냐를 레벨 5에서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레벨 6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체력이 16% 올라가는데 뭐 최고 속도 올라가고 체력이 16% 올라가는 대신 선회 반응 속도가 25%가 떨어진다. 이거 뭐야? 선회 반응 속도가 뭐지? 잠깐 요거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되게 찰나에 지나갔어요. 이게 뭐야? 내가 선회를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최대 선회율에 금방 도달하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보시면 이쪽이 선회 반응 속도가 왼쪽에 25%가 빠진 거고 오른쪽은 노말입니다. 자, 보시면 시작하고 노말은 0.5초 만에 최대 선회율에 도달하지만 반응 속도가 떨어지면 0.3초 정도 더뎌집니다. 자, 이것도 별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적으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고 선회 싸움을 하는 와중에 이 선회 반응 속도가 떨어지면은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의 반응 속도라는 것도요. 그래서 어쨌든 레벨 6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야, 내가 체력 16%를 이 선의 반응 속도를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 얻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체력을 31%나 깎으면서 선의 반응 속도도 올리고 롤 속도를 30% 올리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자, 롤 속도 30% 증가는 또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기본, 이쪽이 30%입니다. 속도 차이 보십니까? 엄청나죠. 이 롤 속도 차이가 전체적인
운동 성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롤이 빨리 되면 될수록 내가 기체를 왼쪽을 갔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더 빠르게 반응을 해요. 아까 선의 반응 속도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 선의 반응 속도는 롤을 하지 않은 상태, 딱 기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반응하는 속도를 말했다면 롤 속도는요, 내가 앞을 보고 있다가 왼쪽으로 틀었을 때 기체가 그쪽으로 90도만큼 롤을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 상태만큼도 최대 반응 속도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A10, 수25 같이 민첩성이 되게 낮은 기체일수록 이 선의 반응 속도와 롤 속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공격기 같은 경우는 기본 체력이 높으니까 이 체력 30%를 감내하면서 이 롤 속도 30%와 선의 반응 속도 16%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면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F16처럼 기본 체력이 낮은 애들은 체력 30%까지 깎으면서 이거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고민되는데, 자,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게 고민 포인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하나를 손해를 감내하고 어떤 것에 이점을 가져갈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렙에서 이 선택할 수 있는 동체는 보시면 위에 거는 연료와 최고 속도를 올리는데 선회율을 5%를 깎아줍니다. 아까 2.9%도 상당히 대단했는데 이 선회율 5%의 손해를 감내하면서 연료와 최고 속도를 올릴 만한 느낌이 있나? 저는 이거는 어떤 기체더라도 이 선회율 5%가 상당히 크거든요. 자, 밑에 걸 보시면 이번에는 선회율 4.3%를 증가하면서 체력 31%를 깎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거 차라리 그냥 7렙까지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회율 5%가 상당히 중요해요. 연료는 제가 관리하면서 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이게 문제가 돼도 선회율 5%가 떨어지는 건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밑에 걸 선택하자니 체력 33%가 깎이는 게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 31%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체력을 플러스하고, 이런 데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뭐 레벨 1이나 4렙에서 체력을 16%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체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동체의 7렙에서는 이 33%를 깎는 것을 감내하면서 선회율을 올린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고민 포인트가 됩니다. 자, 8렙으로는 위에 게 여기서 체력 16% 올리는데 롤 레이트가 깎인다. 최고 속도 올라가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가속력 5%가 올라가는 건 또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공격기라든가 중량기, 기본적인 가속력이 높지 않은 애들은 이 가속력 향상에 대한 것도 체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이것도 체력이냐 롤 레이트냐, 이거 되게 고민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근데 밑에 걸 보시면 더 이 고민 포인트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연료에 대한 거를 깎지만 여기다가 선의 반응 속도와 코너 레인지를 올려준다. 자, 이 코너 레인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 최적 선의 속도 구간이 가장 높은 선회로 돌 수 있는 이 구간 높은 낮은 반경을 50% 올려준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거 도움이 되겠죠. 연속적인 선회를 하는데 선회 유지가 특히나 낮은 기체들이 더 최고의 선회율을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는 체력보다 요 밑에 이 선의 반응 속도와 코너 레인지를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고민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요 부분들, 동체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렙부터 4렙까지는 이렇게 변하지 않게 체력 총 이제 32%, 연료, 최고속, 가속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고정인데 그 밑에 부분, 자, 5렙에서 8렙까지 보시면, 자, 체력 16%냐 선회율 2.9%냐, 이거 한번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 선회율보다 이 체력을 먼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렙에서 선회율 5% 깎는 건 너무 하거든요. 그래서 7렙에서는 밑에 거 체력 선회율 4.3%를 가져가는데 체력 31%를 깎으니까 요거를 만회할 만한 체력을 이 5렙이나 6렙에서 좀 챙긴다, 이렇게 가야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 것 같아요. 8렙에서 요 선의 반응 속도와
그 최적 속도 구간을 좀 올리는 거를 선회율 4.3%를 여기서 먹고 대신 요 체력 떨어진 거를 예를 들면 5렙에서 체력 16% 플러스 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나을 거란 얘기죠. 공격기 같이 느린 애들은 선의 반응 속도와 롤 속도 올라가는 게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 보거든요. 특히 A10이나 수이15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제가 머리가 아파요 지금. 그래서 지금 5렙에서 8렙까지를 어떤 식으로 선택할지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고민 포인트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보면 공격기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1대1 같이 민첩하게 선의 싸움을 하는 뭐 F16이나 이런 경우는 이 선회율 4.3%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동체 부분만 해도 이런 식으로 고민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엔진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렙에서 보면은 자 속도 최고 속도 3.3% 향상, 애프터버너 스피드 3.3% 향상 이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보니까 최고 속도 6.6% 향상이에요. 자 2렙에서 가속력 10.7% 향상 오 좋습니다. 자 3렙에서 최고 속도 3.3% 향상 4렙에서 가속력 10.7% 향상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확 눈에 띄는 게 이 가속력이 느린 중량기들이 눈에 밟히네요. 자 수27, 수30, 수33처럼 가속력이 느린 기체들이 이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A10, 수25 같은 가속력이 느린 공격기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5렙으로 가보시면 위에 게 최고 속도 2.2%, 가속력 3.3% 향상인데 자 밑에 걸 보시면 연료 9.1%, 가속력 4%예요.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나을까 고민되네요. 자 6렙으로 가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최고 속도 3.3%, 가속력 5.3% 올라가는데 연료가 8.3% 떨어진다. 보시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가속력 같은 경우는 상시 적용되는 거지만 연료는 내가 조금 관리하면서 탈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연료보다는 이 뭐 최고 속도나 가속력, 이 기체 기본적인 능력치를 향상해주는 부분이 저는 좀 더 눈에 밟힙니다. 뭐 연료는 또 관리하면서 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보시면 연료 재생성률 속도 단축. 그러니까 내가 연료를 앵꼬 내고 나서 가속을 하지 않을 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연료가 다시 차오르느냐인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크루징 스피드 향상. 자, 이거 뭔지 아시죠? 가속을 하지 않고 가만히 항속한 상태에서 어느 속도에서 일정하게 크루징 하느냐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좀 이따가 한번 모아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최고 속도 6.3% 감소. 자, 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낫냐가 6렙에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보다 이 항속 속도가 되게 중요한 키 역할을 할 수 있다. 요걸 나중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7렙으로 가시면 가속력 10.10%, 최고 속력 1.5%인데 연료 재생성률 16.5% 감소. 이거는 좀 눈에 밟힙니다. 가속력도 중요한데 연료 재생성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생각보다 지속적인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연료를 빨리빨리 채워줘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렙에서 4렙까지 가속력을 올려주면 여기서는 가속력보다는 연료 재생성률에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7렙의 밑에 걸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자 가속력 12%, 그 다음에 크루징 1.8% 향상인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속력이 25% 하락이에요. 위에 거하고 밑에 게 동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가속력 13%를 떨어뜨리면서 크루징 스피드를 1.8% 향상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속력을 떨어뜨리면서 크루징 스피드를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 조금 더 8렙까지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8렙에서 보면 여기서는 등판 속도, 그러니까 고도를 위로 올려서 기술을 피치업해서 올라가는 속도를 좀 더 올려준다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선회하면서 상하 방향으로 선회할 때 기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선회할 때 속도가 좀 더 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계속 선회 싸움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클라임 스피드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요거는 좀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밑에 걸 보시면 여기서는 크루징 스피드 3.6% 향상, 연료 재보급률도 7.3%가 더 개선이 되고 최고 속도만 6.3% 떨어지네요. 요걸 표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자, 1렙에서 4렙까지가 이렇게 최고 속도와 가속력을 올려주는 데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 렙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게 연료 재생성. 자, 이 부분이 눈에 밟히고, 생각보다 중요한 게 크루징 속도 1.8%, 크루징 속도 1.8%, 크루징 속도 3.6%.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자, 이 크루징 속도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 그냥 항속하는 속도인데 이것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F16 상황인데, 자, 보시면 자, 왼쪽이 크루징 스피드를 전혀 올리지 않은 0%일 때 선의 유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쪽이냐면 가속을 하지 않고 횡으로 가장 높은 속도부터 최적 선의 구간의 높은 속도부터 낮은 속도까지 떨어질 때 얼마나 걸리냐죠. 자, 오른쪽은 크루징 스피드를 7.2%까지 올린 상태에서 이 선의 유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F16 자 보세요. 자, 속도가 좌우에 떨어지는 거 보시면, 자, 왼쪽은 6.4초에서 멈췄고, 자, 오른쪽은 10.7초까지 갑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크루징 스피드가 선의 유지력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 그럴만 하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 크루징 스피드를 7.2초 올리면 F16 같은 경우는 그 크루징 스피드가 이 최적 선의 속도 상한 구간 위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회하는 중에도 계속 속도가 크루징 스피드로 계속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 스프링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게 이거는 마찬가지로 크루징 스피드를 왼쪽에 7.2%를 올려준 상태에서 위아래로 수직 선회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자 보시면 이거는 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크루징 스피드를 올렸을 때가 더 속도가 적게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노말의 경우는 지금 속도가 585까지 떨어지지만 크루징 스피드가 올라가는 경우는 609. 약간 더 속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덜하다. 이거 선의 유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면 다시 속도가 원복될 때도 크루징 스피드가 올라가는 경우는 811까지 올라가고 일반 노말에는 788. 그러니까 선의 싸움에서 크루징 스피드가 높으면 속도도 덜 떨어지고 다시 원래 속도로 회복이 빨라진다. 저는 지금 이 크루징 스피드라는 항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 엔진에서는 뭐 최고 속도 가속력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올라가는 거고 연료 재생성 부분, 연료 재생성과 크루징 속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좀 나중에 개조 토큰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항공전자, 캐논, 미사일, 뭐 유도 미사일, 적외선 미사일, 뭐 로켓 많은데 지금 오늘 하루 다 이게 내용을 다루기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렸듯이 오늘 동체, 엔진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좀 나머지 부분은 좀 파트를 나눠서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이 게임 컨텐츠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번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더 남들보다 더 높은 좀 좋은 게임 플레이로 아마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도 그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KTG 밤양경이었습니다.